중공군의 1차 공세, 운산전투. 10월 25일 평양북도 운산에서 중공군과 국군의 첫 교전이 시작됐다. 국군은 서둘러 미군에게 알렸지만 군 수뇌부들은 의심하고 있었다. 왜 하필 중공군은 국군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임? 혹시 국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이는 거 아님? 하지만 11월 1일에는 미군과도 교전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미군도 중공군의 참전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당시의 보도 사진이다. 그러나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그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헐, 지금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그저 의용군일 뿐이야. 그러나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유엔군은 청천강 이남으로까지 크게 밀려났고 패주 일로의 북한군은 평양북도 내륙에서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갑자기 이렇게 북한군이 강해질 리가 없잖아. 미군은 서둘러 항공정찰을 했고 중공군의 병력수를 3만 5천 명으로 추정했다. 보고를 들은 메가더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보라고, 의용군들이 개별적으로 참전하는 수준이구만. 중공군은 원자탄이 무서워서 절대로 전면 개입은 할 수 없다고. 당시 CIA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비밀스러운 지원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숨어 있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미군과 국군의 재진격, 메가더의 최대 실수. 운산전투 승리 후 중공군은 동시로 나누어 흩어졌다.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 그들은 고의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중공군이 개전 초반부터 야심차게 계획을 세운 작전이었다. 하지만 중공군은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천천히 밤에만 움직였고 그것도 나무가 울창한 산악지역만 골라서 다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흔적조차 알기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유엔군의 주력인 미군만을 골라 소규모 기습공격을 폈다. 무작정 뒤로 물러선다는 의심을 주지 않으려는 술책이었다. 뭐하냐? 얼렁 따라붙어라. 그렇다면 미군의 판단이 남았다. 이때 메가더는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 전군은 최대한의 속도로 국경선까지 진격하라. 잉? 오판도 이런 오판이 없었다. 오히려 중공군 지휘부는 일이 너무 쉽게 풀리자 당황하기까지 했었다. 나중에는 예상외의 전과를 올릴 수 있게끔 밀어붙여 주었던 메가더를 비웃기까지 했다. 사실 메가더가 이렇게 무모하게 밀어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9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명령했다. 38선 돌파는 허용함. 다만 중소 마찰이 우려되니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곳까지만 진격하도록. 그렇게 유엔군이 북진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했고 그 이상은 국군만 넘어갈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런데 10월 24일 메가더는 상부의 논의도 없이 명령을 무시했다. 시간 끌 거 뭐 있어? 모두 국경선까지 북진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코앞에 유엔군의 승리가 놓였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하게 됨으로써 메가더는 골치가 아파졌다. 게다가 생각보다 중공군의 병력은 많았다. 의용군이 아닐 가능성이 컸다. 그게 맞다면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안와, 내가 독박쓰게 생겼네? 한국전쟁을 화려하게 승리해서 입신양명의 꿈을 다지려던 메가더였지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던 야심과 메가더의 사진이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셈이었다. 실제로 이후에 열린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왜 제멋대로 북진을 명령했소? 때문에 메가더는 강수를 둬야만 했다. 무조건 전쟁을 일찍 끝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북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오판도 자연스레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다.